자,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채널, 2주간 쉬다 영상을 올려도 인기 급상승 동영상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핫한 채널, 제 얘기예요. 근데 이 핫한 채널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점이 있죠. 바로 윤서인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저랑 정치 성향이 반대인 커뮤니티에서도 볼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이 흑티브 걔 윤서인 따까리임, 윤서인 꼬붕임, 윤서인 친구임, 뭐 이런 댓글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고 있던 사람도 아 몰랐네? 그럼 구독 취소해야겠네? 일명 윤서인 묻었다고 표현하죠. 구독자가 낮을 때 보수 성향을 가진 유튜버라면은 윤서인을 거론하고 윤서인과 친분을 가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서인이 묻어버리면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윤서인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윤서인 묻어서 좆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핸드폰 액세서리 파는 업체 사장이 윤서인한테 뭐 화이팅 그렇게 댓글 달았다가 회사 차원에서 사과문을 쓰기도 했고 또 그 회사의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어떤 여성 유튜버는 사과 방송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윤서인과 친분이 있던 어떤 만화가는 친하냐는 질문에 마치 예술을 3번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친한데 친하지 않다고 말해도 실례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친하지 않다고 말해도 실례라면서 약간 말을 뱅뱅 돌리기도 하고 이번 시간에 정확히 저와 윤서인이 어떤 관계고 어떤 인연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뭐 네이버 웹툰, 마루마루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만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즐겨 찾던 사이트가 야후 카툰 세상이었어요. 지금 꽤 이름 있는 작가들이 야후에서 연재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이말년, 기안84, 뭐 영양순, 비타민 이런 사람들만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그 중에 윤서인 만화가 있었어요. 도이라이드. 그때는 그 만화의 정치 성향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기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정치 성향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싸이월드 썼던 글들 보면은 뭐 나경원 짜장면 먹는 사진 보면서 쇼하지 말라 뭐 그런 글도 올리기도 했고 근데 또 이명박은 또 좋아해. 이거 얘기하려고 싸이월드 가서 다이어리 좀 뒤져봤는데 페미니스트는 그때도 싫어했더라고요. 뭐 여당, 야당, 한나라당, 민주당 그런 개념도 전혀 없던 시절이라서 나도 정치 성향이 없고 윤서인 만화에도 정치 성향이 없었는데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전교조 교사한테 반일 감정을 세뇌받았고 퍼킹 USA 같은 반미 노래 같은 거 따라 부르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정치 성향이 없던 시절에도 윤서인은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친일 때문에. 그 약간 좀 찌질한 거 빵가루 테러 사건이라던가 뭐 친구의 비보를 듣고 빠친코에 갔다던가 뭐 숙녀시대, 떡방아, 뭐 여배우 성희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색드립도 많이 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네티즌들이 과연 윤서인에 비해서 그렇게 고결한 성품을 지녔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친일 성향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비호감이었어요. 야후에서 연재하던 조이라이드 시절에는 만화를 보긴 봤지만 저한테는 비호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정치 성향이 생겼을 때쯤에 윤서인도 시사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욕을 더 먹기 시작했죠. 옛날에 그냥 친일 성향으로 까였다면 지금 이제 좌파들한테 까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저도 같은 보수 성향이라지만은 그 예전에 야후 연재 시절보다 윤서인을 더 싫어했어요. 같은 보수지만 쪽팔린다. 윤적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제 친구가 윤서인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도 주고받고 완전히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그 윤서인과 제 친구를 떼어놓기 위해서 친구한테 거의 매일같이 윤서인 까는 글에 링크를 보냈어요. 이거 보라고. 윤서인 존나 병신 같지 않냐고. 윤적윤 지린다고. 너도 올리지 말라고. 카톡으로 이제 계속 보냈는데 친구는 뭐 딱히 답변을 안 하고 그냥 히히 하고 웃던가 아니면 그냥 일십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보내다 보니까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윤서인이랑 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런 링크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윤서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윤서인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윤서인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 만났어요. 인터넷에서 보던 그 찌질한 이미지랑 실제로 만났을 때랑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생긴 것도 그냥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생긴 것도 굉장히 동안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좀 젊어요. 그래서 윤서인 페이스북에 가보면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굉장히 댓글 많이 달고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1살 아니 이제 2019년이니까 22살이 됐죠? 올해로? 거의 뭐 아버지 뻘이긴 한데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됐어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나라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다양해요. 맛집, 항공, 쇼핑, 부동산, 돈벌이 뭐 그런 얘기하지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약간 정치 성향이 다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발 그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좀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기어코 가죠? 저는 그 박근혜 탄핵 때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그 시위도 반대했지만 지금 뭐 박근혜 석방 시위 그런 것도 반대하는 주의라서 이런 이견이 있지만 서로 정치 얘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마찰도 없고 오히려 제 또래 친구보다 말이 잘 통할 때가 많아요. 경험도 많다 보니까. 물론 뭐 공지영이 예전에 유영철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뭐 눈이 예쁘고 말씨가 예쁘고 TV에서 보던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만나봐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뭐 어디 있겠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랑 잘 맞고 이미 친해진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센 논란들도 친해지고 난 이후에 생긴 건데 윤서인 작가님 당신 논란 너무 많아가지고 이쯤에서 손절해야겠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윤서인과 친하다고 친구라고 말을 하면은 분명히 떨어지는 구독자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윤서인은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전 얼굴도 모르고 대화 나눠본 적도 없는 구독자 1000명, 10,000명, 10만 명보다는 윤서인 작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윤서인 작가의 친구입니다.